자, 그럼 오늘은 레골루스 1화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화 단점은 제가 다 일일이 말해야 된다는 점. 최고의 밴드. 최고의 밴드? 길 위에서. 골드러시 로드. 이거 로드 77이잖아. 믿어만 미스터 애플.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 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목적지에 더 가까워질 거야. 이 톤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잘못 내린 공항? 고장난 트럭 엔진? 차가의 펑크난 오토바이 바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는 없다고. 이 톤이 아닌 것 같은데. 로큰롤 해적은 땡볕이 내리쬐는 도로를 걸으며 머나먼 서부 해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 순촉 아니라고! 처음엔 태양을 등지고 걷던 그녀의 그림자는 점차 짧아지더니 어느새 발밑을 지나 뒤로 넘어가고 있었다. 재단의 멍청이들이 이 몸은 절대 꺾이지 않는다는 걸 봤어야 하는데. 그녀는 자신을 칭찬하며 사슴처럼 가벼운 걸음으로 달아오른 돌 위를 걸어갔다. 뙤약볕 아래에서 아스팔트 도로는 저 멀리 시야 끝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왜 그녀는 작별도 없이 떠났을까? 분명 내가 뭔가 잘못 말했겠지. 지금 이 순간 지난 날이 자꾸만 그리워져. 아니 진짜 흥얼거리는 거 나이 막 이런 식으로 흥얼거리는 거 나이 든 사람이랑 나 하는 거라는데. 로큰롤 해적은 좋아하는 곡을 흥얼거리며 벨그에 물든 산맥이 지켜보는 서부도로를 걷고 있었다. 캡틴? 뭔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레굴은 나이 든 사람. 하지만 미소년 중학생 같은 걸 생긴 건. 가방에서 빠져나온 순간이동 디스크 한 장이 달아오른 도로 위로 떨어졌다. What? 그렇구나. 순간이동 디스크. 버티니 껌딱지가 준 장난감이지. 재단의 잡동사니 같으니. 그녀는 분실물을 집어 먼지를 털어낸 뒤 가방에 넣었다. 뭐?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이 재단의 잡동사니로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레골루스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나. 죄송하지만 캡틴, 그걸로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건 어떨까요? LA로 가는 거야? 평소와 달리 미스터 애플은 숨이 가쁜 듯 보였다. 그건 안 돼, 미스터 애플. 왜냐하면 우리는 여행 중이거든. 여행이란 돛을 활짝 펴고 항구에서 또 다른 항구로 나아가는 거라고. 물론 여기가 바다는 아니지만 바다는 없고 산뿐이었다. 산이 넘어 펼쳐진 광야 아래로 산업 문명이 깔아놓은 도로들이 혈관처럼 대륙의 양쪽을 연결하고 있었다. 우리가 육지를 향해하는 배라고 상상해봐. 육지를 항해하는 배라니 정말 멋지지 않아? 로큰롤 해적은 다시 디스크를 꺼내들었다. 레코드에 숨겨진 재단의 술식 디스크는 겉보기에는 평범했다. 순간이동 근심 걱정 없이 술식 디스크는 잘못된 주문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걸 주문이라고 외운 거야 지금? 캡틴, 저 애플이 생각하기에 이건. 그의 말은 무기력했다. 미스터 애플은 과거의 광택과 우아함을 잃은지 모르였다. 애플이 고생이 많다 진짜. 잔뜩 지치고 메마른 그는 뜨거운 바람과 애플 마른다고. 뙤약볕 아래에서 간신히 캡틴의 활기찬 발걸음을 따라가고 있었다. 생각해보니 제 냉장고에 3개월 된 사과가 아직도 4개씩이나 남아있다는 걸 다시 해내고 말았어요. 해안에 도착하기 전에 캡틴 제발. 걱정 말라고. 캘리포니아 1번 주도의 찬란한 햇살을 생각해봐. 미스터 애플, 우리는 가서 최고의 로큰롤 페스티벌을 경험할 거라고. 애플 3개월간 강급. 애플이 진짜 쭈그러들었어. 캡틴에게는 자신만의 목표가 있었다. 비록 잘못된 항공권 때문에 엉뚱한 곳으로 도착했다. 잘못된 항공권 때문에
엉뚱한 곳으로 도착했으셔. 응.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바다가 아닌 낯선 도시와 불친절한 주민들이었다. 아, 로스앤젤레스 가려고 했는데 다른 곳으로 내린 거야? 고군분투하면 뒤에서 따라오던 미스터 애플의 속도가 점차 느려지면서 점점 뒤처지고 있었다. 아니 근데 애플은 떠다니잖아요. 근데 속도가 왜 느려지는 거야? 저 애플은 웨스터민스터 다리 밑에 묻어주십시오. 제발.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 열기로 뜨거워진 아스팔트 도로에 구른 그를 캡틴이 주워들었다. What? 잠깐만. 이 미스터 애플! 일어나! 미스터 애플! 애플 죽다. 저기요. 사과가 떨어졌어. 운전기사가 창문을 내렸다. 네? 태워다 줄까? 이렇게 뜨거운 햇볕 아래서 황야를 걷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안녕하세요. 나는 골드러시 타운의 라일리라고 해. 배낭여행을 하고 있어? 이 도로에는 배낭여행객이 많아. 이름이 뭐야? 수상하게 친절한데요, 여러분? 수상하게 친절한 사람은 이심이 보랬어. 나에게 원래 사람의 호의는 돼지고기까지라고 했다? 돼지고기? 친절한 운전기사는 도로 옆에서 차를 세우고 로큰롤 해적에게 손짓하며 인사를 건넸다. 그 택시기사님 얘 태우면 택시가 터질 거예요, 분명. 댐 스강의 해적! 레글루스! 하지만 지금은 물이 필요한 해적이야. 자, 받아. 운전기사는 반쯤 빈 플라스틱 병을 던졌다. 다행이다! 이제 미스터 애플은 살았어! 로큰롤 해적은 병뚜껑을 열고 남은 물을 동료의 몸에 부었다. 와, 샤워시켜주는데? 영국인들의 음식을 대하는 태어나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니까. 영국인들의 음식을 대하는데도 하긴 영국 사람들 영국 음식이 그렇게 맛없다던데. 그나마 영국 음식 중에서 맛있는 게 피쉬앤칩스래요. 미스터 애플은 음식이 아니야. 알았어요. 그래, 그럼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보 여행? 아니면 북미 대륙을 횡단하는 용감한 배낭여행자? 우린 망할 비행기표 때문에 잘못된 곳에 떨어졌거든. 히치하이킹한 트럭은 고장나고 오토바이는 선인장을 들이받았어. 목이 굵은 할아버지가 운전하던 트랙터 맞다. 도중에 멈춰버렸다고. 얘가 타면 다 고장나는 거냐 진짜? 로클런 해적은 징크스 그 자체가 된 듯 수많은 사건을 몰고 다닌 모양이었다. 내 차까지 망가뜨리지는 말아줘. 그녀는 낯선 여행자의 사건 사고가 가득한 여행담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런데 방금 우리라고 했지? 운전기사는 주변을 둘러봤다. 하지만 주변에는 선글라스를 낀 로클런 해적과 그녀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미스터 애플은 내 최고의 선원이야. 그녀는 품에 사과를 안고 있었다. 불쌍한 사과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여전히 이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알았어요. 그래, 하지만 이 사과 친구의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데. 어떤가요? 맥나라에서 파는 맥모닝이 영국식 아침 식사라고? 뭐? 머핀이 영국식이에요? 골드러시 타운은 이 앞에 있어. 차로 오래 걸리지 않는데 어때? 같이 갈래? 그녀는 크락션을 누르며 젊은 여행자에게 차에 오르라고 손짓했다. 머핀 또 영국식이야? 그건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은 레굴루스는 아침으로 맥모닝을 먹을까? 숙소를 찾고 있는 거라면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곳은 거기뿐인걸? 날 믿어도 좋아. 설마. 하지만 우린 서부 해안으로 가야 해. 길고도 짧은 휴가에는 당연히 해변, 탄산음료, 그리고 로큰롤이 있어야 하니까. 들어보세요. 보통 길다와 짧다라는 단어를 함께 쓰는 사람은 드문데 여기에서 서부 해안까지는 별일 없으면 차로 이틀이면 도착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 도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데다 전기 공급에도 문제가 있어. 걸어서 간다면 글쎄, 도로를 걸어서 횡단하는 사람은 없겠지.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자동차 한 대나 누군가의 조수석이야. 그녀는 자신의 MR의 장수를 소개하는 기수처럼 핸들 커버를 툭툭 두드렸다. 저기요.
타. 마침 친구에게서 물건을 좀 받아오느라 옆 동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거든. 한 명 더 태우는 건 문제없어. 운전기사는 차 뒷좌석에 짐을 치우면 앉을 공간을 마련했다. 소독약 냄새가 나는 듯해 로큰롤 해적은 잠시 망설였지만 혹 설마 사람 죽이고 돌아오는 거야? 결국 문을 열 수밖에 없었다. 역시 이유 없는 친절은 없다. 납치범이었던 거임 여자. 뭔가 병원 냄새가 나네. 그녀는 호기심 많은 새끼 사자처럼 코를 킁킁거리며 차 뒷좌석 짐에서 풍기는 독특한 냄새를 맡았다. 입원한 친구를 만나고 왔거든. 아니 근데 여러분 입원한 친구를 만나고 왔다고 이렇게 소독약 냄새가 짙게 풍기나요? 그건 아닐 것 같아. 준비됐어요. 자 그럼 출발한다. 윙. 네? 어라? 이러지만 친구 지금까지 히치하이커를 거절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 에? 네 친구가 기분이 나쁜 모양인데? 음악을 들려주면 기분이 나아지지 않을까? 좋아, 한 곡 듣자고 존 레논에. 와우. 부딪힐 뻔했네. 아하하, 꽉 잡아. 우리 아빠의 아빠가 결혼할 때 산 녀석이라 노인 공경이 필요한 편이거든. 아, 자기가 친구를 입원시켰기 때문에. 아 미친. 아니 레골루스가 타면 모든 배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차라든지 망가지는 징크스가 있나 본데 비행기는 안 망가지고 그냥 행선지만 잘못 골라서 다행이다. 비행기는 망가지면 다들 황금을 찾아서. 갑자기 황금? 골드러시 타운. 병원, 방송국, 여관. 멀리서 들려오는 노랫소리. 가게 앞에 줄지어 선 긴 행렬. 납치범이 아니었던 거야? 다행히? 이곳은 로큰롤 해적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번화한 마을이었다. 골드러시 타운의 방송국은 거리 입구에서 몇 걸음만 가면 보이는 저 건물이야. 원래는 극장이었는데 오페라를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방송국 사람들이 가져다 쓴 거래. 그래서 요즘은 그냥 방송극장이라고 부르지. 가끔 다른 행사도 대관에서 한다고 하던데. 그 극장에서 헤비메탈이 틀면 진짜 재밌겠는데.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조금 더 가면 옛날에 광부들이 살던 곳이 나와. 지금은 전파 빌렸을 생각부터. 역시나 해적. 발전소로 쓰이고 있어. 하지만 며칠에 한 번꼴로 정전이 나곤 해. 마치 불안정한 마도학자의 감정처럼. 나는 여기가 그냥 서부 영화에 나오는 그런 마을인 줄 알았는데 도로 선인장 귀신 나오는 여관 그리고 삐걱거리는 문 같은 게 있는 곳 말이야. 아니면 카우보이가 나와서 석양 아래에서 총을 꺼내 결투를 하거나. 그녀는 손가락으로 총 쏘는 흉내를 내며 장난스럽게 라일리를 향해 탕탕 소리를 냈다. 참, 그런데 너는 뭐하는 사람이야? 전파 하이제킹범. 네 사과 친구는 이름이 뭐고? 댐스강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멋진 해적 레골루스. 그리고 미스터 애플은 미스터 애플이야.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의식을 잃어버린 유일한 선원 미스터 애플의 이름을 당당히 불렀다. 진짜 해적이었어? 난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좋은 이름이야. 다른 해적들 이름처럼 멋지네. 라일리는 웃으며 거리 건너편의 소년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낡은 옷을 입은 거리의 아이들이 급히 도로를 건너 손님을 향해 달려왔다. 하지만 그들은 라일리와 로큰롤 해적 그리고 넥타이를 맨 사과를 보자 걸음을 멈췄다. 활기 넘치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아이들은 웅성거리며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약간은 우물한 이 동네 특색이지. 이봐, 주차할 곳을 찾아봐. 운전기사는 주차를 돕는 소년의 무심한 태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 열쇠와 5센트 동전 2개를 던져주며 동승자를 데리고 이동했다. 일단 뭘까? 아니 왜 이렇게 친절하지? 라일리?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내가 태어나던 날 엘비스가 우리 마을에서 공연했대. 하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 건 우리 엄마뿐이야. 아무도 록스타가 여길 왔다고 믿지 않아. 네? 응? 이봐? 듣고 있어? 자칭 해적이라는 여행자는 벽에 붙어있는 금지령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건 뭐야? 자치령 개정안 제7조!
본 말이 입장 경유하는 마도학자는 30분 이내에 신분 정보를 자진 등록해야 한다. 이게 자진 등록? 여기가 재단의 땅도 아니고 또 이 몸의 위치를 직접 노출해야 하는 거야? 그러고는 동굴, 감옥, 반성물 같은 걸 들이밀려고? 한 번은 동굴에 갇혀, 한 번은 감옥에 가. 자치령 개정안 제23조 침대 위에서 흡연하거나 코코아버터, 대체 코코아버터를 포함한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자치령 개정안 29조 본 마을 주민의 로큰롤 음악 공연 개최 및 관련 음악 소지를 금지한다. 레굴루스는 망했습니다. 선글라스를 벗고 몸을 숙여 금지령에 바짝 다가선 로큰롤 해적은 눈을 크게 뜨고 인쇄된 내용을 바라보았다. 아니 여기 안티 레굴루스 말이잖아. 뭐? 로큰롤 금지? 말 위로 들려오는 성가 소리가 날카롭게 귀를 찔렸다. 금지령인 로큰롤이라는 단어 위로 커다란 X 표시가 그려져 있었다. 이건 자유를 억압하는 짓이야. 지난달에 개명의 사람이 의원으로 당선된 뒤로 이런 규정들이 나왔어. 마도학자와 주민 간의 비공식 교류 금지, 빵집에서 빵을 굽는 시간은 최소 40분 이상이어야 함, 저녁 식사 전에는 반드시 뭐에다 기도해야 된다고 했더라. 어쨌든 그들이 경비원과 방송국을 장악했으니 마을 주민들도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어. 라일리는 손가락으로 마을 풍경을 가리켰다.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초조하게 기다리는 사람들, 속삭이는 경비원들 사이로 여러 금지령이 보였다. 와우. 하지만 나와 내 친구들은 이런 규정들을 전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지키는 것도 있고 안 지키는 것도 있지. 말이 안 되는 것들이잖아. 그쵸. 아니 누가 이런 규칙을 지키냐고 진짜. 생활은 여전히 똑같아. 엄마가 옷가지로 코 닦지 말라고 하는 잔소리보다도 덜 효과적이거든. 이런 걸 지키면 좀. 운전기사는 그녀 특유의 열정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니 나는 솔직히 이 사람이 뭔가 흑막이라고 생각했었거든. 너무 이유 없이 친절하잖아. 근데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알았어. 좋아,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고. 난 친구들과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관심 있어? 로큰롤 공연? 라일리는 목소리를 낮추고 로큰롤 해적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아니 너무 이유 없이 친절하잖아요 진짜. 만약 네가 비틀모 호텔에 머무를 거라면 공짜로 들어올 수 있는데. 오, 교묘한 기업 팔기로군. 좋아, 그 초대를 받아들이지. 프런트에서 라일리의 친구라고 말하면 숙박료를 적당히 깎아줄 거야. 그리고 여건 다 부셔지지 않을까? 라일리가 눈을 찡긋하며 웃었다. 하지만 그 전에 미스터 애플부터 회복시켜야 할 것 같은데. 아, 네 가여운 사과 친구를 깜빡했네. 미스터 애플은 똑똑한 마도학자야. 네? 마도학자? 마도학자는 로큰롤 가수처럼 여기서 환영받지 못해. 라일리는 목소리를 낮추고 길가를 슬쩍 가리켰다. 슬쩍. 길은 여전히 소란스럽고 혼잡했지만 얇은 공기를 한 겹 벗겨내자마자 날카로운 시선들이 레굴루스와 그녀의 사과 친구에게 닿는 것이 느껴졌다. 야, 뭘 봐! 해적 처음 보냐? 서부 해안에서 온 마도학자들이 미쳐서 마을 의회를 습격했거든. 불과 얼마 전 일이야. 계명회를 몰아내려다 망했구나. 라일리는 고개를 저으며 갑자기 권총을 꺼냈다. What? 그때 보세요. 그들은 이렇게 행동했지. 응? 총? 아니에요. 여긴 총기 금지 구역이 아니야. 얼마든지 살 수 있지. 하지만 이건 그냥 장난감이야. 오! 라일리가 방아쇠를 당기자 축제에서나 볼 법한 오색띠가 총구에서 흩날렸다. 즐거운 휴가되라고. 클락션 소리가 작은 축보를 감췄다.
경비원은 회색 볕에 새로운 공구를 붙이고 있었다. 멀리서 가끔 들려오는 다툼과 욕설도 곧 방송의 음악에 묻혀 사라졌다. 두 사람 주위로 떨어진 오색 띠를 제외하고는 여느 날과 같았다. 물론 오늘은 아무런 날도 아니지만 좋아한다면 매일 축제가 될 수 있지. 이 몸이 지금 여기서 오늘은 해적여행 기념일이라고 선포하면 되니까. 이 레굴루스의 이 한없는 자신감. 육지 위를 걷는 해적과 그녀의 중단된 여행, 이 순간을 기념하며 하지만 그 전에 빨리 항구를 찾아 정박하자. 미스터 애플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 아스팔트 도로변에는 그녀와 그녀의 유일한 선원인 미스터 애플이 여전히 정신을 잃은 채 뙤약볕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숙소를 찾고 있다면 비틀 모텔을 잊지 마. 다음 코너에서 우회전해서 노래 2곡 정도 거리를 직진한 뒤 얘도 음악 진짜 좋아하나 보다. 역시 레굴루스는 레굴루스 같은 인간을 알아본다더니. 별 모양 펜턴트가 달린 유리문을 두드리면 돼. 그곳은 이 마을에서 황혼 영받지 못하네. 이제 난 친구들을 만나러 가야 할 것 같아. 나중에 보자고 친구. 오호, 재밌다. 벌써부터 흥미진진해. 시끄러운 복도에서 이따금 혼란스러운 기타 소리가 들려온다. 객실 침대 위에서 그러니까 이 몸이 필요한 게. 그녀는 수화기를 귀에 끼움치 급히 응급처치 매뉴얼을 뒤적었다. 역시 레굴루스야. 생리식염수! 그래 301호 생리식염수랑 식물 이영양제 좀 갖다 줘. 그런 게 있을까? 응, 바로 그거야. 그게 있을까? 이러면 되겠지? 뭐 하는 중이죠? 너희 뭐 하는 거야?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나는 왜 그래? 너희 뭐 하냐? 로큰롤 해적은 문을 열고 머리를 내밀어 소란이 들려오는 복도를 살폈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참 이상한 곳이네. 얼마 지나지 않아 모텔 직원이 그녀가 요청한 물품을 가져다 주었다. 0.9% 농도의 생리식염수에 1분간 담가둔다. 로큰롤 해적은 재단의 응급처치 매뉴얼에 적힌 대로 동료를 컵 안에 넣었다. 동료를 컵 안에 넣었다. 왜 이렇게 웃기지? 진짜 효과가 있을까? 그녀는 벽에 걸린 시계를 보며 1, 2, 3, 60까지 숫자를 세웠다. 과연 애플은 부활하는가? 재단에 마도와 가드닝 매뉴얼도 있구나. 미스터 애플! 컵 안에서 기포가 올라오자 그녀는 급히 미스터 애플을 꺼냈다. 캡틴? 저 미스터 애플은 분명히 어느 도로변에서 어라? 여긴 어디입니까? 골드러시 타운. 해도에 표시되지 않은 고립된 섬 같은 곳이지. 잠깐 기절했었어. 그리고 어떤 친절한 운전기사가 우리 여기로 데려다줬고 탈수더라. 쭈글쭈글 말라 비틀어진 사과가 될 뻔했다고. 내 냉장고 안에 사과는 이미 쭈글쭈글 말라 비틀어진 사과인데 그래도 맛은 있더라고요. 미스터 애플은 활력을 되찾은 것 같았다. 적어도 일부분은 그랬다. 우리의 휴가 계획을 약간 조정해야 할 것 같아. 항로는 항상 캡틴이 결정하는 법이죠. 저 애플은 불만이 없습니다. 이 이상한 금지령들을 보면 말이야. 이곳 사람들에게 진짜 자유의 정신이 뭔지 보여줘야겠어. 게다가 여기선 마도술도 금지되어 있다니까? 검문이다. 리얼? 검문이라고 아가씨.
어? 여십시오 캡틴. 응? 세관 직원인가? 배 안에 있는 밀 하나까지 조사한 뒤 세금을 매기겠다고? 저 애플이 볼 때 이곳 반경 200마일 안에는 바다가 없을 겁니다 캡틴. 좋아 미스터 애플.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이 녀석들이 마음대로 굴게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마도술의 광채가 반짝이면서 빗속으로 로큰롤 해적을 숨겼다. 아 맞다, 투명한 마도술 쓸 줄 알았지? 예. 응? 아무도 없나? 깔끔하게 정돈된 새 객실. 베개 옆에는 모텔의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는 듯한 넥타이를 맨 사과 장식품이 놓여 있었다. 경비원은 간단한 광학 트릭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 하지만 이원님께서 분명히 목표는 이 근처에 있다고. 숨은 건가? 그는 방 안으로 돌아가 숨을 만한 곳들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빛과 그림자 속에 숨은 로큰롤 해적을 볼 수는 없었다. 크크크 맛없을 썼지롱. 그래, 방 번호를 잘못 알았을 수도 있지. 역시 마도술 같은 건 믿을게 못 된다니까. 라일리가 여기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해주진 않았는데. 아 설마 라일리가 이원 아님? 미스터 애플 멋진 연기였어. 저 애플은 그냥 조용히 베개 위에 누워있었을 뿐입니다만 이런 걸 보고 메소드 연기라고 하죠. 하지만 저 사람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주민들이 괴롭히는 기타 소음을 우리가 내는 것으로 착각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경비원이 다녀간 뒤 이따금씩 들리던 기타 소리가 사라졌다. 조용해진 모텔 창문 너머로 거리의 방송음악이 흘러들어왔다. 하지만 이거 위치를 레굴루스 위치 아는 거는 라일리밖에 없고 지금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해야겠어. 난 이 마을이 별로야. 특히 끔찍한 방송음악과 저 금지령들 말이지. 여기서는 로큰롤도 금지되어 있고 마도술도 금지되어 있잖아? 아 그러니까 캡틴 이미 지명수배자가 되셨군요. 아 그런 거야? 그런가? 좋아, 이 몸에 훈장이 또 하나 추가됐군. 이번은 지명수배자야? 알겠어. 이해했어. 이 몸은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당국의 주의를 끄는 거야. 보아하니 우리의 명성이 이미 런던에서부터 이 이상한 골드러시 타운까지 퍼진 모양이네? 맞습니다 캡틴. 플리머스 조선소에서부터 로스앤젤레스 차이나타운까지 우리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거 맞아? 그런데 왜 모텔의 경비원이 검문을 하러 온 걸까? 로큰롤 해적은 이해하는 얼굴로 고민했다. 마도학자는 신분을 등록해야 한다? 침대에서 초콜릿을 먹으면 안 된다? 게다가 로큰롤을 금지한다고? 젠장 이 몸은 이걸 다 해야겠어. 그것도 한꺼번에! 그녀는 재단에서 훔쳐온 크리스마스 NNL 초콜릿 한 봉지를 꺼냈다. 역시 규칙을 어기는 건 레굴루스. 그 다음 가방에서 턴테이블을 꺼내 스피커를 연결하고 바늘을 확인한 뒤 애지중지하는 레코드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녀는 빛 아래로 사라졌다. 예술의 자유다! 안 흘리면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녀는 외치며 마치 탐욕스러운 작은 생쥐가 전선을 갉아내는 것처럼 초콜릿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아 베어 무는 거야? 진짜? 에? 맙소사. 맙소사. 캡틴, 아무래도 우리가 중요한 에너지원 하나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만. 규칙 어기자마자 바로 좆됐죠? 진짜. 사람이 뛰쳐나와 이리저리 오가는 복도는 처음 도착했을 때보다 더 소란스러워졌다. 정전이군요 캡틴. 마치 바다에서 만난 작은 열대 폭풍 같습니다. 금세 왔다가 금세 사라지죠. 뭐? 여기 천년만기 고작 턴테이블과 스피커 한 대조차 감당 못한다는 거야? 저 애플이 보기에 이번 정전은 우리와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경비원들이 전기 차단기 근처에서 라인을 치는 거 보니 누군가 장난을 친 것 같네요. 진짜 이상한 동네네. 로큰롤 해적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길 건너에서 수상쩍은 젊은이들이 웅성거리며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다. 미스터 애플, 쟤네 하는 말 들려? 저 애플 귀에는 계명회라는 단어만 들립니다만. 계명회? 그러고 보니 라일리도 그런 말을 했지. 그게 대체 뭔데? 레굴루스. 익숙지 않은 시대에 낯선 단어가 로큰롤 해적을 혼란스럽게 했다. 그건 말이죠.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이건 모함이야. 이봐.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우리랑 같이 가야 해. 해적은 절대로 보고서 같은 걸 읽지 않는다. 이유는? 그냥 우린 여기서 묵고 있었을 뿐인데 그것만으로 감옥에 쳐넣으라고? 길 건너편에서 경비원들이 몇몇 젊은이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눈을 부릅뜨고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너희들이 지켜보고 있었지. 자치령 개정안에 따라서 너희는 불법 로큰롤 집회에 참여한 혐의가 있으니 조용히 따라와. 불법 로큰롤 집회. 나 이런 단어 조합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아찔해요. 뭐? 내 귀로 들었는데도 안 믿기네. 불법 로큰롤 집회라니 그게 대체 뭔데? 잠깐만요 캡틴. 눈앞에 모여있던 군중이 어느새 조용해졌다. 망했다. 검은 제복의 경비원들이 머나먼 거리 끝과 모텔을 분리하듯 서 있었다. 망했다. 여기서 충돌을 일으키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법 알겠어. 로큰롤이라니. 그래. 가만히. 여기선 안 되겠지. 길 건너에 점점 더 긴장감이 감돌았다. 말끔히 차려입은 신사 한 명이 경비원들 곁으로 걸어와 무언가를 속삭였다. 경비원들은 손에 든 곤봉을 내려놓았고 젊은이들은 고개를 숙였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검문 중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잠깐 따라오도록 해. 금방 끝날 거다. 젠장 건드리지 말라고. 내 발로 갈 거니까. 소라는 서서히 멀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사가 다시 길을 건너 그녀 쪽으로 걸어왔다. 운이 좋은 아가씨. 저는 안녕하세요. 계명의 잔이라고 합니다. 오늘 밤 방송극장에서 모임이 있지요. 관심이 있다면 구경 오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신사는 묘한 검은색 잉크로 쓰인 우아한 필체에 손편지 한 장을 건넸다. 이게 뭐야? 찬양회? 네. 아르카나 누님을 찬양하는 찬양회. 네, 매주 일요일에 열리는 정기 모임입니다. 누굴 찬양하는데?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고 얼굴에 편지를 가까이 대고 묘한 단어를 천천히 읽었다. 이게 고통받는 자? 네. 네, 고통받는 자입니다. 그분을 위해 모여 노래하고 빵을 나눠 먹지요. 그냥 이것만 들으면 되게 평범한 예배 같네요. 대상이 아르카나란 걸 모르면. 레굴이 찬양할 건 소더비의 지갑뿐인데. 정답. 근데 나 너무 오른쪽에 있는 것 같아. 버틴과 껌딱지가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난 그런 재미없는 모임엔 안 가. 형씨, 우린 그런 거에 관심 없어. 아르카나 가운데는 찬양할 만하지. 야! 그런가요? 유감이군요. 친애하는 마도학자 동포요. 마음이 바뀐다면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모자를 쓴 신사는 이미 심장한 눈길로 공중에 떠있는 사과를 쳐다봤다. 친구. 우리는 모든 마도학자 동포들을 환영합니다. 미스터 애플? 골드러시 타운에는 처음 오셨지요? 어떻게 알아? 신분 등록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골드러시 타운의 법을 지키는 좋은 시민이 되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극장으로 찾아오세요.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계명에는 모든 마도학자 동포들 환영합니다. 주말 모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지팡이를 짚으며 골목길로 천천히 사라졌다. 경비원이 사라진 거리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사탕 파는 수상한 자식 같은데. 계명회? 그럼 저놈이 그 의원님인가? 어쩌면 버틴과 재단 놈들은 관심을 보일 법도 한데. 미스터 애플, 저들을 알아? 캡틴, 저 애플은 저들에 대해 아는 게 없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하군요.
이원이라면 그 괴상한 금지령도 저놈이 발의한 거겠지. 개명해. 이봐 레굴루스. 길 건너편에서 본 적 있는 여자가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길을 건너와 레굴루스에게 다가왔다. 이건... 이쪽이 네가 말했던 사과 친구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애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미스터 애플. 그녀는 웃음을 참는 듯 보였다. 진지한 얼굴로 사과에게 인사하는 모습은 꼭 8시 뉴스에 황당한 헤드라인에 나올 법했다. 네가 기절했을 때 라일라가 차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줬어. 그땐 까딱 잘못하면 소네트가 준 디스크까지 써야 할 뻔했다고. 저 애플과 캡틴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방금 말한 플로피 디스크는 뭐야? 휴대용 마도스 디스크야. 이걸 보면 공공구역 안전법을 위반하지 않지. 근데 솔직히 이 안전법에 뭐라고 적혀있는지는 나도 몰라. 모르지만 일단 위반하지 않음. 간단히 말하자면 마도수를 사용하려면 성 파블로프 재단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하! 그렇지 않으면 마도수를 무단 사용으로 간주하죠. 하지만 이 법령은 최근 들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군요. 미스터 애플의 덧붙임에도 레굴루스와 랄리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필요 없으면 아무도 안 지키는 거지. 만약... 규칙이라고도 아무도 다치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지켜야 할 이유가 없잖아. 그녀는 초콜릿을 찝으며 태연하게 웃었다. 플로피 디스크! 야 플로트 페이지라니. 봐, 우리가 뭘 하는지 아무도 신경 안 써. 초콜릿 먹는 게 무슨 잘못이지? 너도 문제야구나. 친구! 너? 아니, 너희라고 해야겠지. 그녀는 초콜릿을 로큰롤 해적에게 건넸다. 우리랑 함께 할래? 우린 재밌는 일을 할 생각이야. 이 지루한 작은 마을에 즐거움을 가져올 말이야. 그들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졌다. 그리고 로큰롤 해적은 이런 제안을 놓칠 리가 없었다. 그럼 나도 끼워줘. 아니지, 둘을 더 해야겠네. 저 애플은 항상 캡틴에 따르니까요. 미스터 애플은 공중에서 위아래로 흔들리며 예의를 차렸다. 사과에게 있어서 이것은 이미 충분히 예의를 갖춘 일이었다. 좋아, 따라와. 벌써 재밌음. 벌써 재밌음 진짜. 불청객들은 모텔 지하의 통로를 지나 스택에 도착했다. 저기요. 이봐. 이거 내가 보세요. 새로운 친구를 데려왔어. 아니 나 진짜 레고로스 분탕 치는 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네. 둘 데려왔지. 로클런 해적이 그녀의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응? 여기가 너희의 본거지야? 이건 그냥 무대야. 샌프란시스코의 해변과 별로 다를 거 없지. 그녀는 등 뒤에 무대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긴 에어컨도 없고 햇볕도 안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뭐 밴드는 즐거운 일이잖아? 차 안에서 네가 좋아하는 가수에 대해 얘기했던 것도 들었고. 이쪽에서 캡틴의 취향은 감탄을 금치 못하지요. 말하는 사과라고? 밴드 멤버들은 로큰롤 해적보다 미스터 애플에게 더 큰 흥미를 보였다. 내 최고의 선언이지. 나도 선언이 있어. 랄리는 몸을 돌려 로큰롤 해적에게 자신의 선언을 소개했다. 친구들. 베이시스트 포핑거 초니, 기타리스트 플래시 라이아나, 드러머 배틀해머 유니, 키보드 옥토퍼스 드미트리. 미치겠다. 진짜 제대로 낸 밴드네. 그리고 나 보컬 랄리까지.
라일리는 밴드 멤버들을 한 명씩 새로운 친구에게 소개했다. 우린 새 레코드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몰래 배포할 거야. 자. 그녀는 레코드 재료를 꺼냈다. 오! 폐기된 거대한 엑스레이 필름이었다. 엑스레이 필름이잖아! 여기 레코드 녹음을 하려고. 오래된 방식이군요. 맞아. 러시아 친구가 알려준 방법이지. 우리의 친애하는 드미트리가 가르쳐준 거야. 멀리서 키보드를 조율하는 드미트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했다. 모스크바의 검열이 가장 심각했던데 이 뼈 접시 때문에 사람들은 로큰롤을 접할 수 있었지. 미치겠다 진짜. 사람들은 언제나 음악을 동경하거든. 그렇지 않아? 이 몸도 통이해. 그러니까 왜 방송극장에 점령하지 않는 건데? 실제로 소련에서 엑스레이 필름 빼가지고 불법 복제했다고? 진짜 사람들 간택이 진짜 크다. 로큰롤 해적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짧은 침묵이 화려한 조명 아래 퍼져나갔다. 이봐, 다들 왜 그래? 그녀는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말을 이었다. 레코드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에이 이건 너무 번거롭잖아. 그냥 판을 좀 크게 버려보자고. 놈들이 본 거지. 곧 들어가서 공연하는 거야. 이제 이게 진짜 해적다운 행동 아니겠어? 캡틴, 방송극장에 점령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레귤러라고 해주세요. 초기 캐릭터 너무 과격한 거 아닐까? 라일리는 로큰롤 해적의 제안을 듣고 망설였다. 해적 라디오의 골드러시 타운 특별방송. 볼륨을 최대로 높인 다음에 놈들의 약한 게 때려 박아주자고. 그러니까 베이스를 무기로 삼아서 그 새님들이 모이는 장소에 쳐들어가자고. 그 다음에 놈들의 마이크를 빼앗아서 금지된 노래를 마음껏 부르고. 당연하지. 맞아,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로큰롤이 금지인데 분탕을 치자는 겁니다. 베이시스트는 이를 드러내며 마음껏 웃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완전 멋지잖아. 나도 끼워줘. 어때 라일리? 우리는 같이 안 갈 거야? 역시 분탕도 해본 놈이 한다. 처음은 베이시스트였다. 그 사람은 키보드 역시 자신의 악기로 대답했다. 이제 무대를 바꿀 때가 된 것 같아 라일리. 무대 위에 선 라일리의 멤버들은 로큰롤 해적의 제안에 관심을 갖는 듯 했다. 좋아 친구들. 아무래도 새 친구의 제안이 마음에 든 모양이네. 저기다! 어떻게 된 거야? 상황이 썩 좋지 않은 것 같군요. 나쁜 자식들. 너희들의 썩어빠진 정신머리를 뜯어 고쳐주겠어. 숫자점에서 커피 찾기, 로큰롤 금지된 도시에서 로큰롤 부리기. 그리고 떨어진 거 죽기. 자고 일어난 자리 정리 안 하기. 쓰러진 경비원들의 밧줄로 묶여 무대의 가장자리로 던져졌다. 밧줄로 묶어주는 걸로 되겠어? 도망치면 다시 우리를 쫓아올 텐데. 걱정하지 마. 아빠가 차 트렁크에 넣어둔 갑오 같은 밧줄이라서 정말 튼튼하다고. 이것도 마도술이야 설마? 하지만 왜? 놈들이 여길 어떻게 찾아왔지? 그 편지 때문 아닐까요, 캡틴? 응? 미스터 애플 무슨 말이야? 미스터 애플은 지금까지 어떤 일을 곰곰이 되짚어보았다. 네? 편지? 저 애플은 그들이 여기를 어떻게 찾았나 생각해보았습니다. 길에서 만난 개명의 남자가 캡틴에게 초대장을 주었지요. 마도술로 위치를 추적한 거 아닐까요? 뭐? 우리 찾아서 뭐하게? 이 몸이 규정에 따라서 마도학자 정보 등록 따위를 안 해서 그랬겠지. 해적이 항구에서 신고하는 거 봤어? 재단이 행방을 파악하도록 주는 것 정도가 해적의 마지막 자존심이야. 일단 그 편지는 태우는 게 좋겠어, 레굴루스. 아니? 에? 우리는 극장을 점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초대장을 들고 당당히 들어갈 거야. 마도술로 위치를 추적했다고? 그 위치 추적 신호를 그대로 들고 놈들의 본거지로 쳐들어가는 게 로큰롤이야. 극장에는 밴드가 있어야지. 로큰롤 해적은 묶여있는 경비원 근처로 다가갔다. 금지령? 너희가 쫓아오는 동안 마을 전체에 로큰롤이 울려 퍼질 거다. 이봐, 이건 정말 최고의 공연이 될 거라고. 캡틴, 친애하는? 정말 재밌는 생각이야. 친애하는 캡틴.
미친. 이런 발상을 하는 건 역시 레굴루스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도발이지, 꼬마 해적님. 맞아! 우린 그 꼰대들에게 그냥 엿을 먹이는 게 아니라고. 그냥 그 엿을 코끝까지 바싹 들이대는 거야. 이런 농담이라면 환영이지. 미치겠다. 젊은 기타리스트가 악기를 내려놓고 무대에서 뛰어내리더니 로큰롤 해적에게 다가갔다. 이제 우리가 네 선원이 되어줄게. 다들 알다시피 난 연기하는 걸 좋아하거든. 친구들. 캡틴 말에 맞아 얘들아. 그녀는 뒤돌아 동료들을 향해 외쳤다. 도시를 약탈하고 불을 질러서 신나는 파티를 열자고. 파티, 라이아나. 그러고 보니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선원들이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다. 음악과 밀담이 지하 디스코장을 가득 채웠다. 오, 저들이 우리를 진짜 해적으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캡틴. 물론. 하! 그럼 아니야? 로큰롤 해적은 마이크를 쥐었다. 비록 마이크의 전원은 꺼져 있었지만 캡틴의 첫 번째 명령을 내리기에는 손색이 없었다. 얘들아, 움직여! 각자 장비를 챙기자고! 하하! 출항이다! 오늘의 목표는 계명의 부두다! 아, 존나 웃겨 진짜. 아, 미쳤어 진짜. 여행 중.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널 잘 몰라. 기타리스트는 발밑에 작은 불씨를 짓밟아 끄며 껌을 씹었다. 뒤쪽에서는 조니가 기타를 맨 몇몇 젊은이들과 손을 흔들며 작별을 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뭐 처음엔 나도 다른 사람들이랑 아무도 몰랐으니까. 응? 라일리는 어떻게 너희랑 어울리게 된 거야? 이 순간 라일리는 주차장에서 엔진을 켜느라 바빴다. 진짜 잘 모르지만 순수하게 분탕력으로만 인정받은데 레굴. 와 진짜. 근데 레굴루스 진짜 아니 근데 레굴루스의 분탕력을 분탕력을 이긴 버틴도 대단한데? 버틴이 레굴루스 초반에 찾아냈었잖아. 투명화 써도. 생각 좀 해볼게. 그건 조니에게 물어봐야지. 그가 라일리를 보고 바로 말을 걸었거든. 헤이, 같이 배드 안 할래? 하고 꽃감같이 라일리에게 착 달라붙었지. 그렇지 조니? 땀을 흘리며 트럭 옆에서 짐을 옮기는 조니는 동료의 농담에 대꾸하지 않았다. 저기요. 그럴 시간에 여기 와서 짐이나 좀 들어. 난 바빠. 새 캡틴이랑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 나도 노래할 줄 아는데 안 그래 미스터 애플? 아 노래는 잘 못 부르나? 하지만 그 성우님은 장인한데 못 부를 리가 없잖아. 애매한 대답으로 미스터 애플은 예를 지켰다. 숫자 3 노래도 잘 불렀잖아. 그치? 난 너희가 더 멋진 일을 할 생각인 줄 알았는데 말이야. 예를 들면 총을 들고 컨트롤룸을 점령한다거나. 아니, 이 몸은 인질 같은 건 잡지 않아. 캡틴이라면 당연히. 법보다 가까운 총, 마법의 지팡이. 이봐! 네? 얘기하고 있었어? 캡틴인 라이아나 양과 선원들의 임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난 뭘 하면 되지? 컨트롤룸을 점령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모두에게 들려주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하면 누가 마이크를 잡는데? 그 말을 들은 로클로 해적이 웃음을 지었다. 이 몸이 직접 노래로 모두를 뒤흔들어 놓겠어. 하하! 알았어. 좋아, 네 공연을 기대할게. 이제 타 레굴루스. 저기요. 아니 장애난 성우님이 노래를 못 부를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레굴루스는 못 부를 수도 있다. 난 안 데려가? 너랑 조니는 다른 길로 돌아가려고 했잖아. 그리고 이 낡은 차에는 네 보물 같은 악기를 다 못 실어. 뒤차 타고 와. 예전엔 난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했어. 라디오 주파수를 조정하면 저녁 9시마다 내 방송을 들을 수 있었지. 하지만 그러다 틀에 박히고 천편일률적인
매일 똑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그러니까. 그래서 떠났어. 몇 년 전 아주 충동적이었던 젊은이처럼 말이야. 마이크를 들고 친구들을 사귀었지. 밴드를 결성하고 난 뒤에 이 마을에서 로큰롤을 금지한다는 규칙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어. 그래서 여기에 온 거야? 맞아요. 맞아. 아주 높이 살만한 정신이야. 넌 정말 훌륭한 조타수로군. 같이 한번 제대로 놀아보자고. 놈들이 금지하면 우린 반대하면 그만이니까. 미국 레굴이었대. 하하하 맞아. 바로 이 차처럼. 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는 예전에 이 차로 77번 국도를 달리면서 물건을 배달했어. 밀수라고 해도 좋아. 찰스 민거스, 엘버스 프리슬리, 심지어는 프레디 머큐리의 음반까지 많은 걸 배달했어. 이 차에 그런 것들이 실려 있었다니. 사실 많은 건 아니야. 더 많았으면 사람이 탈 자리가 없었을 거야. 아 얘도 설마 밀수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조니 일행은 다른 큰 차를 타고 있거든. 악기는 무겁단 말이야 레굴루스. 작은 차를 탄 로클로레저과 보컬은 목적지로 먼저 향하고 있었다. 더 큰 차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다 같이 가면 안전할 테니까. 괜찮아. 우린 셋이잖아. 이 몸은 재단 휴경을 아주 오랫동안 버텨낸 적도 있었다고. 그녀는 숲속에서 용감하게 저항했던 영광의 순간을 떠올렸다. 그 영광의 순간 맞지 레굴루스? 이 몸에 했던 가장 펑크스러운 일이었지. 펑크가 이런 뜻이지 미스터 애플? 그렇습니다. 저 애플은 펑크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처음 해보는 건 아닌 것 같네. 항상 이런 식이었지. 레굴루스 설마 진짜 해적인 거야? 당연히 이 몸은 진짜 해적이지. 알았어요. 그래. 이게 농담이라는 걸 믿을 수 있겠어. 상식에 펑크 났음. 그래 배가 펑크 나긴 했지. 하지만 캡틴은 정말로 배를 가진 적이 있답니다. 한 척이 아니었어 애플. 2호도 있었다고. 물론 터졌지만 한 척은 템스강의 폭격에 침몰했고 다른 한 척은 에게의 풍랑에 가라앉았다. 그거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겠는데 라이아나가 망가진 옛 베이스를 떠올리는 것처럼. 조만간 이 몸은 새 배를 갖게 될 거야. 애플 3호. 타임키퍼를 통해 재단에 관련 경비를 신청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저 애플이 관련 예산을 보았을 때 말입니다 캡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경비 신청? 너 정말 정식 허가를 받은 해적인 거야? 역사적으로는 하락선이라고 부르지요. 세 사람은 마치 바다를 건너는 작은 배처럼 극장으로 가는 도로를 따라 달렸다. 로큰롤 해적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운전기사보다 훨씬 침착한 듯 손바닥에 땀조차 배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원곡과 전혀 상관없는 음정으로 노래를 흥얼거렸다. 헤이 친구, 낙심하지마. 지난 슬픔에 즐거운 노래를 만들어봐. 레굴루스 네가 보컬이라면 관객을 뒤흔들 수 있겠는걸? 큰일났다. 도착했다. 내려. 좋아. 오늘 밤 이 몸이 관객을 뒤흔들 멋진 공연을 보여주지. 미치겠다 진짜. 단순한 로큰롤. 미치겠다. 아니 왜 이렇게 짧은데 너무 재밌네? 왜 이렇게 재밌지? 역시 레굴루스야. 여기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전에 극장에 와본 적 있어? 극장 티켓은 너무 비싸. 이 몸이 멍청하게 돈을 내고 들어갈 리가 없지. 아하 그러죠? 랄리양, 조니씨 일행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까? 괜찮아. 짐이 많아서 시간이 걸릴 테니 먼저 가자. 캡틴은 이미 부두에 가까운 곳에서는 더 기다릴 수 없다는 듯이 신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응? 마중 나온 녀석은 없는 거야? 말이 끝나자마자 거리에서 한 번 본 적 있는 신사가 극장 의자를 돌아 그녀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분당 치러 왔는데? 환영할 거야? 신사의 시선이 로클로의 적이 옆 사과로 향했다. 미스터 애플. 안녕하십니까. 친구들을 좀 데리고 왔는데 괜찮겠지요? 물론입니다. 세 분 모두 모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공연을 위해서 멋진 물건을 준비했거든요. 이봐 캡틴, 악기는 전부 안으로 옮기면 되는 거지? 밖에서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동료들의 배가 부두에 도착했다. 물론이지. 당연하지. 무대 중앙 가장 눈이 뜨는 곳에 놔둬. 모두가 우리의 공연을 볼 수 있게 말이야. 저분들도 미스터 애플의 친구입니까? 일단은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의 찬양회를 위해 밴드를 데리고 왔답니다. 모임원들도 새로운 밴드를 보게 되어 기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만찬은 좀 더 큰 장소로 옮겨야 할 것 같군요. 캡틴, 특별한 선물도 가져왔어. 우리 공연에서 빠져선 안 될 보물이지. 뭐? 보물? 저기요. 안나, 경비원에 끌려갔다고 해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무사해서 다행이다. 존, 오랜만에 기타 줄이 몇 개나 남았지? 어이 주디, 이번에는 다리 부러뜨리지 말라고. 들어보세요. 말 친구들을 불렀어. 원래는 같이 레코드를 나눠 듣기로 했는데 그것보다는 현장에서 공연을 보는 게 훨씬 더 짜릿하지 않겠어? 사람들은 마을에 너무 오래 갇혀 있었어. 매일 경비원들에게 감시당하느라 답답해 죽을 뻔했지. 다들 이 순간만을 기다렸을 거야. 먼지, 환호, 열정과 흥분이 떨리는 도로를 따라 전해졌다. 한 대, 두 대,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금지령에 붙어있는 거리 모퉁이에서, 비틀 모텔에서, 억눌린 공기가 닿지 못하는 지하에서 도로를 따라 골드러시 타운의 심장으로 향했다. 미스터 애플, 밴드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텐데요. 열정으로 가득 찼던 목소리는 점차 차가워졌다. 신사는 무게감 있는 눈빛으로 문가에 놓인 사람들을 차례로 훑었다. 게다가 몇몇은 금지령을 어긴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이군요. 신사숙녀 여러분, 이곳은 마도학자 동포들의 모임입니다. 먼저 등록을 해주십시오. 미안, 우린 가진 게 이것뿐이라서. 차가운 총구가 신사의 연미복에 닿았다. 총알을 발사하지 않는 총구는 오직 공연과 축제임을 알려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했잖아. 우린 공연을 할 거야. 협박, 물리. 동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바쁘게 각자의 악기를 무대로 옮겼다. 관중들은 이걸 새로운 형태의 가스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오, 맞아, 가스펠. 로큰루신의 가스펠. 이 진화한 마을에 약간의 재미를 더해주자고. 잠시만요. 컨트롤룸은 안에 있어. 내가 조작하도록 하지. 너희가 연주를 시작하면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릴 거야. 이곳을 잘 아는 라일리는 불쌍한 신사의 허리에 여전히 총구를 댄 채 레굴루스에게 총을 건넸다. 로큰롤 공원, 이원 납치 극장점과 금지령을 여러 번 어겼군요. 경비변이 곧 여러분을 찾을 것입니다. 차가운 금속 피조물이 신사의 허리를 다시 한번 눌렀다. 하지만 상관없을 것 같군요. 총을 들었지만 당신의 목적은 단지 공연일 뿐이었으니 그래도 왜 저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협상과談판은 해적에게 어울리지 않거든. 협박, 납치,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셔야 협상을 하는 법이니까. 사실 우리는 협력할 여지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 총을 내려놓고 일단 협상을 하는 편이. 뿅뿅뿅뿅뿅, 다들 꼼짝 마! 극장 밖에서 위험으로 가득한 목소리가 들렸다. 라일리는 걸음을 멈췄고 밴드 멤버들은 고개를 들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극장으로 몰려오고 있었다. 경비원이었다. 대부분은 디스코장에서 보았던 익숙한 모습이었다. 그들은 곤봉을 들고 사람들을 무대 가장자리로 몰아냈다. 봐, 그냥 묶어두면 안 됐다니까. 자, 이제 다시 여러분이 어긴 금지령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니, 겨우 경비원 명령 왔다고 지금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건가? 신사는 등을 곧게 펴고 죽은 데가 맞붙은 전장을 평가하듯 극장을 둘러보았다. 뒤로 물러서! 전부 뒤로 물러서라고! 손에 든 물건 내려놔! 움직이지 마! 총 맞고 싶어? 무기를 든 경비원은 총과 곤봉으로 창의 불길을 꺼뜨리려고 했다. 아, 이건 내 마지막 악기라고 젠장! 이렇게 음악을 막 뭉치고 싶은 건가? 아니, 우리는 저기 계시는 이원님과 함께 마을의 법령을 지키는 법을 이 길을 막고 있지. 법령? 너희는 근거 없는 규정을 그렇게 부르나? 처음에는 공연이었고 그 다음은 악기였어. 이젠 뭘 금지할 거지? 우리를 전부 이 마을에서 쫓아낼 건가? 잘 들어. 꼼짝 마! 더 다가오면 감옥에 쳐넣겠어.
총을 든 손은 떨렸고 악기를 잡은 손도 전율했지만 아무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우린 공연하고 싶을 뿐이야. 맞아! 로큰롤 공연! 신사의 허리에 넣혀놨던 총구가 내려갔다. 그는 위협이 사라졌다는 걸 느끼고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협이 알려지가. 뻥야! 당신! 총알도 피와 고통도 없었다. 부드러운 총구에서 날아오른 것은 오직 끼였다.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분위기를 북돋을 필요가 있지. 총소리가 신성한 시계추처럼 아직도 극장 안을 메아리 치고 있었다. 군중들은 침묵을 지켰다. 오색지가 천천히 신사의 머리 위로 내려앉았다. 그의 눈빛은 놀라움과 명함을 지나 서서히 분노로 물들었다. 젠장 저들을 잡아! 하나도 놓치지 마라! 그것은 공연 시작의 신호이자 막을 올리라는 지시. 모든 침묵을 끝낸 소리였다. 젠장 내 악기! 네가 내 기타를 뺏어갔지? 당장 돌려줘! 물러나! 이건 위반 행위야! 이원님께서 그 정한 금지령을 너희는... 그럴듯한 말은 머리를 내어친 드럼 스틱에 막혔고 부러진 곤봉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운 소용돌이에 파묻혔다. 이 새끼들이! 예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항상 문제만 일으키더니 결국 사고를 치는구나. 누가 아니래? 공연을 망치지 못하게 막아. 오랜 기간 각종 금지령에 억눌려 있던 사람들은 거침없이 반항하기 시작했다. 마도술과 경비원의 공봉이 서로 얽히고 사람들은 뒤엉켜 싸우며 소란을 일으켰다. 극장은 혼란의 바다로 변해버렸다. 레볼루션. 레볼루션. 라일리는 경비원들을 뚫고 2층의 컨트롤룸으로 향했고 밴드 멤버들은 하나둘씩 달려드는 이들을 무대에서 걷어찼다. 그때 누군가가 턴테이블을 연결했는지 틈새를 비집고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운명이야. 역사는 우리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어디선가 날아든 모자가 총알처럼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다 허공을 떠다니다 사과에게 맞고 튕겨나갔다. 야이 너무 매프로 무슨 잘못인데. 넌 누 같은 레코드지? 취향 좋네. 저기요. 캐핀! 우리의 보컬 이쪽으로 와. 극장의 외딴섬 같은 무대 위에서 라이아나는 기타를 휘둘러 악기가 무기야. 마지막으로 무대에 올랐던 경비원을 다시 혼란의 바다로 돌려보냈다. 고민을 안고 바닷물이 귓속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마. 이 쓰레기들! 공작 공연도 못 맞아. 위층에도 사람이 있다. 어서 가란 말이야. 신사의 말에는 환호와 욕설을 뚫고 경비원의 귀에 닿지 못했다. 어디선가 뛰쳐나온 관중이 그의 허리를 끌어안고 혼란의 바다로 잠겨들었다. 망할! 공연으로 뭘 하려는 거지? 젊은이들의 광란 이딴 예술로 뭘 표현하려는 거야? 이건 우리들의 정의라고 생각해도 좋아. 질서에, 규칙에 불합리하고 논리 없는 금지령에 대한 저항. 내 옷 밟지마. 네 얼굴 똑똑히 기억했다. 당장 저 레코드를 멈춰. 내리면 새로운 법령이 나올 테니. 신사가 다시 바닷물에 휩쓸렸다. 모두가 완전히 같을 순 없지만 우린 같은 꿈을 꿈진 거지. 아, 바드도 급하면 기타로 뚜까 팬다고? 아, 마비노기의 음신이 생각나네요. 루트로 뚜까 패는. 바다를 헤치고 선 레글루스는 날아다니는 피아노 건반과 곤봉, 뒤엉킨 사람들의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해적의 작은 섬 위로 올라섰다. 로큰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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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는 순간은 영원히 변치 않아. 레이아나는 세기타를 손에 들었고 조니는 마지막으로 조율을 확인했다. 선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리를 잡자 지직거리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그 뒤로 캡틴은 마이크를 잡았다. 지금! 이 몸이 선언한다! 바로 여기 골드러시 타운에서 거지같은 자치령 따위 전부 무효라고! 자치령은 무효야! 오늘도 내일도 전부 무효! 야, 귀를 씻어주지. 아, 진짜 캡틴 미치겠다. 와, 레골 진짜 돌아버리겠어. 진짜 간진 레황. 라디오를 틀고 볼륨 최대로 환호하고 축하하라고. 손 머리 위로 이 몸이 가장 자유로운 음악을 선사해주지. 개명회 잘 들어. 골드러시 타운. 이게 바로 진정한 개명이야. 와우. 와, 미치겠다 진짜.
일주일 후 이것 때문에 나랑 미스터 애플은 서부 해안의 공연을 놓친 거야. 날 사흘이나 가둬뒀다고. 무려 사흘이나. 테이블 위에는 신문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말의 질서를 어지럽힌 난동꾼들. 감옥에 갇힌 사과. 6명의 젊은이들과 그들의 범행 도구는 악기, 권총과 웃음이었다. 그들과 함께한 음악 애호가는 총 233명이었다. 재단과 타임키퍼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사흘도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레코드도 되찾지 못했을 거고요. 충분한 교훈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에 이런 학파에 있었을 때도 규칙을 어겨서 큰 문제를 일으킬 뻔했잖아요. 당신이 말한 계명이라는 조직은 그들이 준 편지는 가지고 있나요? 아, 이거? 좋아! 이 몸이 준 작은 기념품이야. 그녀는 우아한 필체의 손편지를 우등생에게 건넸다. 그들이 마도학제의 정보 등록을 요구한 거라면 재단의 동료들이 조사할 차례겠네요. 이건 당신에게 온 다른 편지가 있어요. 발신자는 라일리? 하! 나 인상적인 공연을 칭찬하기 위해 보낸 거겠지? 레골루스는 편지를 낚아챘다. 봉투 위에는 악기를 들고 어깨동무를 한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다. 친애하는 캡틴. 뭘까? 저기요. 친애하는 캡틴. 우리 공연은 정말 멋졌어.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이렇게 활기 넘치는 무대를 본 적이 없었어. 듣기로는 우리가 공연한 그날 밤 온 마을이 들썩였대. 사람들이 얼싸안고 열광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게 아쉬울 뿐이야. 하지만 다음날 계명회에서 더 많은 금지령을 발표하면서 마을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고 사람들은 더 이상 로큰롤을 이야기하지 않아. 점점 늘어나는 규칙들 속에서 레코드는 잿더미가 되었고 라디오에선 여전히 족쇄와 양들이 찬양하고 있어. 하! 이 마을은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 계명회의 지배와 짜증나는 이원, 모든 게 그대로야. 모르겠어요. 난 영원히 내일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 적어도 우리의 공연과 로큰롤은 실제로 존재했었어. 언젠가 누군가가 로큰롤이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로큰롤은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거야. 그들이 태어나던 날 슈퍼스타가 와서 공연했다고 말이야. 조용히 편지를 다 읽은 소네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라일리는 말보다 글이 더 소질이 있네. 정말 즐거운 공연이었던 모양이네요. 물론이지. 즐거웠냐고? 당연하지. 우등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충 맞장구를 치곤 화제를 돌렸다. 라일리 씨의 편지가 많은 영감을 주었어요. 음악과 골드러시 타운, 로큰롤에 대해서 제가 배워야 할 게 아직도 많네요. 로큰롤인가는 무엇인가? 책에서는 반항과 전진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만. 잠깐! 너도 라일리에게 옮은 거야?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로큰롤이 뭐냐고? 로큰롤은 그냥 로큰롤일 뿐이야. 로큰롤은 그저 로큰롤일 뿐이다. 레골루스는 그 존재 자체로도 반항의 상징이다. 재밌었습니다. 역시 레골루스는 진정한 리버스의 주인공 아닐지. 괜히 레골루스만 만나는 걸 리버스가 시작하는 게 아닐 거예요. 정말 레귤러 멤버로서 아주 톡톡히 자신의 색을 드러내고 있는 레골루스의 일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